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1월 8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진짜 지겹네요. 이 새끼들 너무 말도 안 통하고 하는데 분석은 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역배를 때릴 수도 없고 역배 가면은 정배 다 뜹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역배를 가든 정배를 가든 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대 뉴올리언스의 경기입니다. 조금 포맷을 바꿨습니다. 애틀랜타는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100대 118로 패배했습니다. 시즌 맞대결을 다 내주면서 수입을 당했는데요. 경기 내용면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토론토의 멀티 핸들러 시스템에 휘둘리면서 페인트 존 득점, 속공 실점 다 밀렸습니다. 제일러 존슨도 좀 부진했습니다. 다만 제일러 존슨은 직전 경기 부진했지만 결국은 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최다 더블을 기록 중인 제일런 존슨은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고 리샤쉐가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뉴올리언스의 이제 비보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면 본인들이 성적도 올리고 이제 지명권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는 1타 2피의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동기가 출중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직전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103대 111로 패배했습니다. 3쿼터까지 빠득빠득했지만 4쿼터에 밀리면서 역전 패배했습니다. 현재 8연패를 하고 있고요. 트레이 머피 3세가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팀에 패배했죠. 자이언 윌리엄슨이 15득점에 그치면서 레이커스의 높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는 백투백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데요. 좀 빡셀 수 있고요. 연패 중에 백투백 쉽지 않고 연패 기간 동안 평균 125실점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 리바운드 점유율이 좀 하락됐고 세컨 찬스 실점도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골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휴식 우위와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애틀랜타는 휴식이 있었는데 뉴올리언스는 휴식이 없었고요. 뉴올리언스 최근에 수비 엉망이라서 애틀랜타는 제일런 존슨과 오콩과 번티든 프론트 코트에서 공격 리바운드 아니면 풋백 득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뉴올리언스의 헐거워진 골밑이 공략을 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레이 형이 없다라고 하지만 트레이 형은 아까 라이브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단에서 이미 전력 외 가치로 좀 따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트롤하면은 짜증 나겠죠. 근데 웬만하면 지금 팀의 기조를 봤을 때는 애틀랜타는 오늘 트레이 형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애틀랜타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핸디값은 조금 괴랄하긴 하지만 뉴올리언스는 트레이 머피가 그렇게 커리어 하이를 해도 집니다. 결국 팀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애틀랜타 원정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핸디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터프하게는 핸디까지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피닉스의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 상대로 106대 10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클러치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제 경기는 제역전승을 거두면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모란트가 결장했음에도 캠 스펜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양한 선수들이 어제는 승리했기 때문에 다들 잘했다 잘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잭주, 윌리엄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 다 잘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경기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좀 체력적 한계가 승부처 집중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좀 좋지 않은 경기고요. 캠 스펜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백투백 일정에서도 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랜데일, 알다마 등 빅맨 자원들이 피닉스의 센터진을 상대로 리바운드의 우위를 점해야 될 것인데 이게 마냥 결대로 흘러가기는 좀 어려운 백투백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닉스는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97대 100으로 패배했습니다. 7경기 6승 1패로 상승세가 있었는데 휴스턴의 듀란트에게 제대로 한 방을 당했습니다. 부커가 27득점 올리면서 팀을 이끌었지만 집중력 싸움에서 마지막에 휴스턴의 에너지 레벨에 밀리면서 제역전패를 했습니다. 그레이스 날런이 돌아왔는데 개똥을 쌌습니다. 22분 동안 무득점을 하면서 좀 트롤을 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멤피스가 연전을 치르는 동안 피닉스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강행 일정이긴 하지만 체력적인 여유는 멤피스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데빈 부커가 결국에는 멤피스의 강력한 앞선 수비를 뚫고 얼마나 야투 효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로이스 오닐 외에 다른 슈터들이 지원이 절실한데요. 특히나 그레이슨 할렌이 돌아왔는데 너무 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살아나야지 경기가 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 예상을 하자면 멤피스는 뭐 이래저래 지금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밀리고요. 그리고 클러치 모드에서 어제는 승리를 했지만 멤피스가 이번 시즌에 클러치 타임에 그렇게 강했던 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닉스가 오히려 클러치 상황에서 저 누구냐? 저 부커를 통해서 클러치 상황에서 좀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멤피스는 자젝주와 랜데이를 활용한 인사이드 공략, 그리고 피닉스는 부커와 오니를 앞세운 외곽 생산, 뭐 여기에 싸움이라고 봅니다. 뭐 멤피스가 사낭전처럼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은 접전이 예상되지만 오늘은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 열세가 후반부로 가면서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피닉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멤피스의 투지는 높지만 백투백 일정이고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핸디값 좀 높지 않아서 그냥 핸디 접근하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뭐 단단하게는 뭐 일반승 배당도 나쁘지 않으니까 피닉스 일반승 눌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닉스 대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뉴욕은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대패를 했습니다. 31점 차로 대파당하면서 시즌 최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90점이면 거의 남농이죠. 국농과 가깝다. 자, 그래서 2024년 2월 이후에 첫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지금 순위도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제일런 브런슨이 25득점 올렸지만 내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시스트 1개, 실책 6개 트롤을 했고, 카렌 서니 타운스가 요즘 뭐 정신이 좀 반쯤 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 빠진 수비력 최근에 7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127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고요. 1월 들어서 상대 야투율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비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홈팬들 앞에서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분위기가 너무 꺼져 있어서 강력한 뉴욕이지만 지금의 분위기에 뉴욕을 홈이라고 마냥 고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골스 상대로 103대 10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최근 8경기 7승 1패라는 페이스, 상당히 놀라운 페이스인데요. 레너드가 24득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공수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뜬금없는 코비 샌더스의 데뷔 첫 20득점이 나왔고, 크리스턴이 제임스 하든의 공백을 메우면서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승리한 7경기 모두 상대가 110실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수비력이 클리퍼스가 지금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변수는 하든이 오늘도 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에서 하든이 뭐 핸들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책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자멸을 할 뻔했는데 골스가 맛 자멸을 해줘서 이긴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은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욕의 압박 수비를 뭐 만약에 하든이 빠졌을 때 얼만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의 공격 대 클리퍼스의 수비인데 뉴욕은 뭐 직전 경기 90점 넣었고 클리퍼스는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이 오늘 점수를 제대로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카렌 서니 타운스가 여전히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느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전혀 정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뉴욕은 완전히 꺾여 있는데 클리퍼스는 하든 없이도 어떻게든 이겼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든까지 좀 돌아온다? 라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클리퍼스의 우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이 정배인데 홈 2점을 안고 사력을 다하겠지만 현재 수비가 많이 망가져 있고 직전 경기 90득점 했는데 클리퍼스의 수비에 질식을 해버린다면은 오늘도 답답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든 출전 관계 없이 뭐 클리퍼스가 유리하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프렌 정도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역배승은 다른 팀은 모르겠지만 클리퍼스는 프렌이 지금 5.5니까 이거는 둘 다 타이트한 점수대에서 막 치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1점 차로 진다, 뭐 2점 차로 진다, 3점 차로 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클리퍼스 프렌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직전 경기에서 아무리 봐도 실책 20개 이거 하든 없으면 또 저렇게 하다가 상대가 주워 먹으면은 그냥 가비지 타임 경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아까 라이브에서 좀 다뤄드린다 했으니 이 경기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덴버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 시카고 상대로 115대 10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프닝 쿼터에서만 31대 14로 시카고를 압도하면서 승기를 빨리 잡았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개똥을 쌌는데도 나머지 앰퍼니 사이먼스와 프리차드가 백코트를 완전히 접수하면서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3점 슛을 20개를 넣었습니다. 38.5%면은 상당히 높게 넣었죠. 그래서 3점 슛 20개 이상 성공하면은 당연히 승률은 높겠지만 하여튼 승률이 90%다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이 언급했듯 슈팅이 좀 안 되는 날에는 수비로 잡아내는 그런 성숙한 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벤치에서 스타팅을 하는 사이먼스가 후반에만 3점 슛 8개를 몰아치면서 역대 식스맨 기록에 다가가고 있고요. 주전 의존도도 조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2위를 탈환했는데 최근 9경기 8승 1패 가파른 상승세로 뉴욕을 제끼고 2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턴 탱킹한다더니 벌써 2위에요. 자, 덴버는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125대 124로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키치, 머레이, 고든 등 주전 5명과 핵심 시스맨 2명이 전원 결장한 누더기 라인업, 이거는 뭐 GPT가 말해줬는데 누더기 라인업으로 엔비드가 버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1점 차로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승리를 거뒀는데 이거를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백업 가드 피켓이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이래저래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덴버는 지금 차포 떼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레이와 고든도 오늘 경기도 출전이 좀 불투명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전에서 구인 로테이션이 좀 잘 돌아갔는데 보스턴 상대로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48.6%라는 비현실적인 3점 슛 성공률이 나왔는데 이게 매 경기 나올까요?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자, 경기 예상을 하면 보스턴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봅니다. 필라델피아전은 기적같은 승리를 거뒀지만 필라델피아 보스턴은 체급 차이가 남다릅니다. 거기 이제 덴버는 동부 원전 7연전 중이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된 상태고 보스턴은 홈에서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덴버를 상대로 우위에 설 수 있고요. 요기치 없는 덴버를 자꾸 고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기고 플랜한다 해서 그냥 느바가 어려울 뿐이지 이거는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는 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효율이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양팀 모두 직전 경기 엄청난 3점슛 화력을 뽐냈지만 보스턴은 원래 그런 팀이라면은 덴버는 일시적인 각성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앰퍼니 사이먼스와 프리차드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젤런 브라운, 데릭 화이트 슛 넣어줄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덴버의 헐거워진 앞선이 압도를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스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1쿼터처럼 보스턴이 필라델피아 같은 팀도 아니고 홈에서 압도적으로 덴버를 찍어 누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에서 핸디승까지 덴버랑 4대 안 받으신 분들은 핸디승은 안 가셔도 되는데 일반승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뉴욕 상대로 121대 9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동부의 새로운 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4쿼터 내내 리드를 유지하는 화이트 와이어 경기를 했고요. 수비에서 뉴욕의 야투를 꽁꽁 묶었습니다. 백투백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잡아낸 거는 아주 지금 호기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커닝햄이 29분 만에 29득점,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듀런과 토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폴리드, 자본테 그린 등 벤치 자원들이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완전히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리그 2위 수준의 수비 야투 허용률이 이 팀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강합니다. 자, 시카고는 직전 경기 보스턴 상대로 101대 115로 패배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질 수 있죠. 하지만 101점 넣고 졌다는 거는 조금 망신입니다. 경기 초반에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보스턴전 1쿼터에만 실책으로 13실점을 헌납했습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경기 집중력이 48분 내내 유지가 좀 안 되고 있고 코비 화이트가 복귀를 했지만 컨디션이 난조입니다. 그래서 코비 화이트도 지금 얘기를 하기 좀 힘들고 마타스 부젤리스가 이래저래 분전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항상 이제 부상을 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첫 번째로는 커닝햄을 누가 이겨내 줄 것인가, 그러니까 맞불을 누가 놓을 것인가인데 코비 화이트가 지금 컨디션 난조 때문에 커닝햄과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수비의 견고함은 지금 아이지아 스튜어트랑 폴리드를 활용한 터프한 수비로 상대 빅맨을 괴롭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세비치가 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팀 분위기가 뉴욕을 대파하면서 디트로이트는 흐름을 타고 있고 시카고는 보스턴전에서 너무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카고를 디트로이트가 압도를 할 것이다. 뭐 이변을 만들려면은 실책을 좀 최소화하면서 뭐 야투가 막 다 같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디트로이트의 수비를 감안한다면 시카고가 막 야투 빵빵 터지면서 이긴다라고 하기에는 결장 이슈들이 너무 좀 큽니다. 그리고 골밑도 부세비치 혼자서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에서 터프하게 된 핸디슨까지도 가도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5경기를 가져왔는데 조금 포맷을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어, 좀 안 돼서 NBA가 분석이 좀 약해서 그런가 해서 조금 더 분석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왔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원래 그냥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뭐 들어보시면서 판단하셔서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